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만나볼 분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채널에는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당선시켜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네, 예. 그 유권자들이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네. 예. 하나는 촛불혁명 그리고 광주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특히나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네.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집권 여당의 강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역 발전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정책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주민들께서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호남에서는 대부분 승리하지 않겠냐 하면서도 우리 당선자 지역구는 좀 어렵지 않냐, 힘들다. 예. 상당히 좀 실제로 많이 힘드셨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광주 전남에서 두 군데가 격전지다라고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우리 네. 광주의 북갑과 네. 전남의 목포. 요즘에 서울 중앙당에 올라가서 다른 당선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20% 차이면 완전히 압도적 표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광주이다 보니까 네. 다른 선거구에 비해서 표차가 좀 덜 나다 보니까 조금 더 격전지로 분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에서 또 사실상 보다 보니까 호남의 격전지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었나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목포하고 광주 우리 지역구가 그나마 격전지 아니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나마를 붙이게 된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족도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 배우자와 제 아들이 아마 우리 선거구를 거의 한 세 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둘이가 한조가 되어서 세 바퀴 정도 돌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네. 계속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이게 상가 방문이라든가 그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계획을 짠 게 2만 보 걷기 계획을 짰습니다. 가족이 함께 2만 보 걷기. 예, 네. 예. 그래서 길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명함도 제대로 못 전해드리니까 인사하고 계속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저녁에 제 발을 보니까 물집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고민 속에서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가족과 그 의미와 내용도 다 공유하고 같이 네. 땀 흘리고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의원님 당선자 얘기하면 또 뭐 딸바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우리 딸은 마음으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마음으로 낳은 딸, 즉 입양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네. 수잔 브링크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가 유명한 나왔었고 영화죠. 해외 네, 입양하면서 우리 국내 아이들이 왜 해외 입양을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네. 좀 아쉬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네.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입양을 하자라고 해서 벌써 지금 2000년도 했으니까 벌써 20년 된 이야기네요. 그래서 20년 전에 입양을 해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만큼 또 이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그리고 잘 커서 지금 서울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자기 친구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아빠 이렇게 선거한다 그러면서 많이 도와달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가족의 또 훈훈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호섭 당선자를 설명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운동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운동권 그리고 일찍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 네. 사회의 어떤 문제, 무엇에 분노했거나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에서의 출발점, 청년 조호섭의 어떤 시작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담양에서 태어나서 예. 집이 좀 많이 가난했어요. 구남의 막둥이거든요. 네. 많이 가난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 갈 돈이 없어서 네. 처음에는 그 농협 전문대라고 있습니다. 네. 거의 2년제 대학이었는데 그건 저기 학비와 생활비가 모두 무료로 이렇게 되는 곳에 원서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86년도에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학을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이제 선배들과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80년 5월에 대한 부분들의 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그 5월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네. 야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강의실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 네. 저기를 하게 됐죠.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5월 진상규명 투쟁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아쉬운 부분에 있고 그리고 나서 4년 내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 인생 가치관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대학교 4년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인생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가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희망 있고 더 나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고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정치도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혹여 제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에도 네. 항상 그런 마음, 예전에 청년 때 가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서 마음 다잡고 다시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고 그런 거에 고민하면서 진행해 왔던 청년 조섭이 이제 바뀐 게 제도권 정치. 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시작됐는가요? 네. 시의회 의원으로 제도권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네. 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는 또 이루고자 했던 바는 또 무엇입니까? 학생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장취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모든 과정들이 사회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다가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네. 큰애가 태어났는데 큰애가 갑자기 새벽에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 이 택시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 막 그랬다가 야 이제 노동운동의 한계가 있으니 내 스스로 삶의 한계가 있으니 네. 다 이렇게 생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차에 주변에서 이제 정치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권유를 여러 번 받아서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그럼 정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광주 시의원이 당선되었더니 좀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그냥 사회적 문제 제기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 스스로가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예산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그런 법률, 시에서 조정하는 조례도 바꿀 수 있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무슨 아픔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도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허했던 메아리 부분들이 네. 이제 실생활 속에서 네. 어떻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보다 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 문제에 과거 고민하면서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가 생활인으로서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아이가 아팠을 때 그걸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는 좀 현실적으로 때문에 공감이 좀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렇죠. 우리 386 세대들이 있는데 386 세대 하면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386의 세대의 대표인 네.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온몸을 바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 계시면서 자기 역할들을 묵묵히 하고 계신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네. 할 뿐더러 사회에 혹시 문제가 어떤 부조리가 발생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과감 없이 거리에 나서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386의 네. 힘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거리로 나왔던 분들, 촛불을 들었던 분들, 네. 그분들 또한 386 세대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런 사회 곳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그 386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조호섭 당선자 얘기하면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연관 검색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신지 아시죠? 네, 임종석, 강기정, 강기정, 예, 또 뭐 이인영 이인영. 이번에 원내대표 그만둔 이렇게 예. 있어요. 이분들과 얘기할 때 어떤 목표와 가치를 뭐 같이 하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임종석 실장하고 인연은 1989년도부터 인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네. 강기정 수석도 마찬가지로 80년대 후반부터 인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이인영 대표는 한 5, 6년 전에 인연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 세 분과 인연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네. 청년 시절에 가졌던 가치, 즉 대한민국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상식이 통한 나라가 되었으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이라고 생각했던, 추구했던 그 가치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남과 북의 지금 이 관계가 조금 더 평화롭고 그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로움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공유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 이른바 이래서 86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그 방금 가치를 공유한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해볼 수 있고 어떤 그 정치적 과제는 어떤 걸 해볼 수 있는 건지를 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86세대들이 대한민국 어려울 때 항상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으셨던 그 역군들이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을 민주화시킨 부분들은 우리 86세대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86세대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있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도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 86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나 우리 86세대가 또 더 해야 될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즉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나서 지금 미래 세대에는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 또한 우리 86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 조호섭 당선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우리 지역민들 뽑아주신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쪽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되게 언론 인터뷰나 얘기하면 우리 당선자께서는 21대 국회에 대한 각오로 싸우는 국회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밝혔어요. 일하는 국회를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 하나는 그 우리 종전에 문재인 정부 이 3년 맞기 전반기에 있었던 개혁 과제를 뭐 완성하는데 개혁 과제를 더 늘릴 거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모아서 몇 개만 해서 해보면서 갈 거냐. 그 개혁 과제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폐청산 관련되어서 쭉 3년간 해오셨는데 이거는 저는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그 공수처법 관련되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개혁 과제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정부에서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개혁 과제들 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개혁 과제들 자체가 그 법률로 완성이 돼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17년 촛불혁명이 완성은 저는 법률적 제도적 완성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개혁 과제에 대한 법률적 완성을 21대 국회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민생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국회는 또 잘못된 국회이기 때문에 그 민생과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도 같이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그 당선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 방송에서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조호섭 당선자가 해보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다라고 밝히셨어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토상임위 국토위를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대통령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게 국토균형발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연관선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싶다라는 부분이 강한 거고요. 특히나 우리 북구 갑에 존재하지만 광주의 문제인 광주역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결정을 내야 된다. 광주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토상임위로 가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담당 부처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토상임위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랄까 이제 국회의원은 또 법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가서 뭐 입법을 어떤 입법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과 관련된 즉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5.18 40주년이고 그리고 5월 18일 날인가 보수단체에서 금남로 집회 뭐 신청하고 막 그러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진실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역사왜곡 처벌법이 20대 국회에서 상정이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좀 급선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역사왜곡 처벌법 관련되어서 다른 당선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걸 1호 법안으로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 당선인이 앞으로
정치적 포부를 듣고 싶은데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정치적 포부라 목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의정 활동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유권자분들께서 주신 한 편표가 제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 너무 어깨가 무겁고 부담되고 이거 정말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아서 네.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인사 좀 드리면 네. 저와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주신 우리 광주시민 유권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주신 사랑, 격려, 지지, 성심성의 그 최선을 다해서 국회 의정활동 4년 동안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